네, 확인 문제 5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 넣어 봅시다. 보기 보시면요. 프리즘, 햇빛, 하얀색 도화지, 여러 가지 빛깔, 한 가지 빛깔 있네요. 그리고 우리 그림 봐볼까요? 여기 있는 이 햇빛을 바로 이 긴 구멍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서 여기 프리즘 있어요.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비치면 바로 흰 도화지 안에, 하얀색 도화지 안에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빛깔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실험 기억나시죠? 그러면 우리 보기에서 알맞는 말을 써서 이 그림을 설명해 봅시다. 자, 무엇을 통과한 햇빛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프리즘이죠. 프리즘. 프리즘 보석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자, 그래서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은 하얀 도화지에 여기 보시면 무지개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빛깔로 나타난다. 여러 가지 빛깔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햇빛은 한 가지 빛깔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빛깔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햇빛은요,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빨간색과 주황색 사이에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요. 그리고 노란색과 초록색 사이에도 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색깔의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한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편하게 말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그래서 7가지 빛깔은 아니고 무수히 많은 빛깔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레이저 지시기로 이렇게 빛을 탁 쐈을 때 다양한 각도로 쐈네요. 여기 첫 번째 거 보시면요. 첫 번째 거 보면 수직으로 쐈고 여기는 비스듬히 쐈는데 바로 위에서 쏘고 또 아래서 쏘고 이때 빛이 나아가는 방향을 화살표로 그려볼까요? 선생님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 실험 기억나시죠? 그래서 물에서 색깔을 잘 알기 위해서 우유를 조금 탔었고요. 이 공기 중에서 레이저의 모습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향을 피운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닫았었죠. 그거 잘 기억하시면서 빛이 나아가는 방향이 꺾이지 않는 것도 있고 꺾이는 것도 있었어요. 자, 꺾이지 않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은 수직으로 비쳤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비치면 그냥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서도 이렇게 수직으로 비치면 그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게 비쳤으면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꺾이지 않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스듬히 비추면 꺾였어요. 꺾여서 나아갔는데 그걸 굴절이라고 했어요. 빛이 꺾이는 것을 굴절이라고 했어요. 자, 자동차가 가는 것을 선생님이 비유를 해볼게요. 자동차가 이렇게 도로를 가다가 이쪽에는 우리 풀밭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풀밭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가면 그 풀밭으로 가는 그 경계에서 타이어가 꺾여요. 그 이유는 이게 다르니까 그러는 거죠. 도로와 그리고 풀밭의 그런 재질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여기도 공기와 그리고 물이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말로 좀 밀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빛이 꺾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되고요. 또 이렇게 가면요. 바로 또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됩니다. 이거 실험 관찰 우리가 앞에 했던 부분에 있는 거니까요.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복습하시면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요. 3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볼록 렌즈에 대한 설명이네. 볼록 렌즈. 한번 볼게요. 볼록 렌즈는 1번. 빛을 모을 수 있다. 빛을 모을 수 있나요? 볼록 렌즈 기억나시죠? 빛이 그렇습니다. 빛이 모였어요. 빛이 모여서 우리 돋보기 볼록 렌즈로 햇빛을 모아서 도화지를 살짝 그을려서 그림 그리는 것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볼록 렌즈는 빛을 굴절시켜서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1번 맞고요. 2번
동그란 물방울은 볼록 렌즈에 구시를 한다. 볼록 렌즈에 구시를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동그란 어항인데 물이 담겨 있거나 또는 유리 막대도 그랬고 물방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두꺼운 경우, 그리고 빛이 통과할 수 있도록 투명한 경우,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방울이었어요. 그래서 동그란 물방울, 볼록 렌즈에 구시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글자가 많이 있는 책에서 물방울이 살짝 떨어져 있으면 그 부분이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해서 글자가 크게 보이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세 번째, 볼록 렌즈를 통과한 빛은 꺾여서 굴절해서 나아갑니다. 네, 모아집니다. 4번, 볼록 렌즈의 가장자리, 볼록 렌즈의 가장자리는 가운데 부분보다 두껍다가 아니라 가운데 부분이 두껍지요. 선생님 잠깐만요. 네, 이게 지금 돋보기 볼록 렌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가장자리보다 가운데 부분이 훨씬 더 두껍습니다. 네, 그래서 볼록 렌즈는 가장자리보다 가운데 부분이 두꺼운 렌즈를 볼록 렌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고요. 5번 맞는지 봅시다. 볼록 렌즈의 성질을 이용하면 검은색 종이를 태울 수 있다. 맞아요. 우리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죠? 햇빛을 모아서 온도를 높게 만들어서 그 부분을 그을리게 했었잖아요. 그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4번 넘어가 볼게요. 나왔네요. 볼록 렌즈로 이렇게 햇빛을 모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얀색 도화지에 나타난 모습인데요. 빛의 밝기, 온도, 가장 높은 곳은 바로 이렇게 빛이 모아지는 여기 디귿이 되겠죠. 네, 디귿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 네, 서술형이네요.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간이 사진기를 우리 만들었었어요. 기름종이 가지고. 그래서 글자 가를 보았는데요. 그러면 글자 가에서 볼록 렌즈를 통과해서 우리 눈으로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여러 가지 빛이. 그쵸?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볼록 렌즈가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간이 사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과거 경험, 그 간이 사진기로 이렇게 글자를 본 경험, 물체를 본 경험을 떠올려 본다면 상, 하, 좌우, 상하, 좌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도 역시 이런 식으로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꺾여서 들어오고 또 여기서도 꺾여서 들어오고 또 여기서도 꺾여서 들어오고 여기서도 꺾여 들어오고 그래서 이 간이 사진기에 볼록 렌즈가 있기 때문에 볼록 렌즈를 통해서 빛이 굴절할 때 상하 좌우가 바뀌게 됩니다. 네, 이거를 잘 설명해서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 1번부터 정답을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1번 문제에서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은 하얀색 도화지에 여러 가지 빛깔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햇빛은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여러 가지 빛깔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2번 문제 이렇게 선생님이 아까 표시했었죠. 그리고 3번 문제의 답은 4번이었어요. 가운데 부분이 두꺼운 게 바로 볼록 렌즈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밝기와 온도가 높은 곳은 빛이 모아지는 저기 조그만한 동그라미 디귿이 되겠네요. 그리고 5번은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똑같이 적지 않더라도 비슷한 맥락이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간이 사진기에 있는 볼록 렌즈가 이 안에 있는 볼록 렌즈가 글자에서 이렇게 오는 빛을 꺾여서 기름 종이에 상하 좌우가 바뀐 모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하 좌우가 바뀐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 간이 사진기 안에는 볼록 렌즈가 있고 그래서 글자에서 이렇게 들어온 빛이 간이 사진기의 볼록 렌즈에서 꺾여서 상하 좌우가 이렇게 바뀌어서 기름 종이에 이렇게 상이 맺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도 상하 좌우가 바뀐 모습, 지금 이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이 오른쪽으로 갔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왼쪽으로 갔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 아래쪽으로 왔어요. 상하 좌우가 바뀐 겁니다. 바뀐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문제 5문제를 잘 풀어보았습니다.